네. 다시. 다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우베뉴입니다. 오늘은 전문직 과정으로 문의가 많은 스프라샤 컬리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스프라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 보건계열, 비즈니스, 호텔 경영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이고, 제가 오늘은 학생분들 대신해서 담당자분을 모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에이미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스프라샤 컬리지에서 한국학생 담당하고 있는 에이미입니다. 스프라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역사가 좀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스프라샤 컬리지는 어떤 학교인가요? 스프라샤 컬리지는요, 1903년에 설립이 된 학교로 BC주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현재 16개 캠퍼스가 있고요. 총 4,0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80%는 캐네디안 학생들이고요. 20%의 유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공으로는 유아교육, 간호, 보건, 비즈니스, 그리고 호텔 경영입니다. 저도 유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이신데, 유아교육은 어떤 과정인가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1년 6개월의 디플로마 과정인데요. 1학년 과정은 베이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8개월 공부하고 3개월 실습하는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요 1학년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은 만 3세에서 5세 아이를 8명까지 돌볼 수 있는 선생님의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 1학년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2학년 과정으로 진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학년 과정은 포스트 베이직이라고 해서 0세에서 3세 아이를 4명까지 돌볼 수 있는 선생님 자격증과 장애 아동을 2명까지 돌볼 수 있는 선생님 자격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라이센스가 발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수업이 많이 어렵진 않나요? 사실 유아교육 과정은 실무 수업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과정을 보시면 뮤직 앤 무브먼트 해서 뭐 동요라든가 아니면 율동, 아트 시간에 만든 만들기, 뭐 북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과 어떻게 이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 수 있는지 이런 수업 위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실무적인 수업이 60%고 이론적인 수업이 40% 진행이 돼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수업이 되게 재밌겠네요. 그럼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학생분들이 취업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실습 나갔을 때 실습 유치원 원장님 될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 중에 만들었던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실습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궁금하고 학생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취업률,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엄청 중요한데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취업률이 괜찮나요? 유아교육은 사실 굉장히 취업이 잘 되고 캐나다에서는 부족 직업군으로 분류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끔 학생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유아교육 유치원이 많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는데 캐나다는 왜 아직도 유아교사 부족 직업군이에요? 라고 묻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캐나다는 젊은 이민자들이 계속 오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민할 때나 이럴 때도 부족 직업군으로서 점수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요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모든 전 세계가 힘들어할 때에도 캐나다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유아교육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오픈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이 그나마 좀 잘 되고 있는 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기가 조금 더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다 개강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임금. 캐나다는 임금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
저희 학교를 졸업하시면 총 3가지의 자격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1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봉이 한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하면. 그리고 이제 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4,300만 원에서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을 마쳐야지만 자격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도 보조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1학년 중간에도 사실은 아르바이트로 보조교사로 일을 해요. 그 경우에도 보면은 약 15불에서 20불의 시급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한국에서 유아교사 선생님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캐나다는 임금이 많이 높은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월급도 높아요. 우리 학생들은 외국인인데 보통 취업을 했을 때 고용주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거리감이 조금 없으신가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외국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드물지 않은 케이스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의 선생님의 역할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같이 보살피고 하면서 창의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아니어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미님, 학생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될 텐데 취업할 때 어떤 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인맥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좋은 거는 1학년 과정을 하는 중간에 보면 보조교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해서 학생분들이 취업을 먼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열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일이 취업이 잘 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좋아하고 좀 활동적이고 그런 학생분들은 당연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미님,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스프라시아 유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세한 문의는 루벤유 카카오톡과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